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저녁 김경국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 선고와 관련해서 무언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흘째 침묵 중입니다.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씨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가 모두 법원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죄송하다든지 유감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내놓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판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현재 국민의힘 대표죠. 김기현 당시 시장 주변의 비위 혐의를 수집하고 또 검찰의 김 시장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하게 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청와대 하명 수사죠. 이것이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현재 민주당 의원이죠. 그리고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이 사람들은 모두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2년, 박영철 전 반부패 비서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형을 받았고,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두 12명 하명수사에 개입한 12명이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당시 대통령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든지 아니면 유감이라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내놓는 게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사과나 유감 표명은 고사하고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기소를 방해했죠.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응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2020년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팀이 사건 관계자들을 기소하겠다고 이렇게 세 차례 보고 있는데 세 차례 다 결재를 보류했습니다. 그렇게 사실상 기소를 방해했던 것이죠. 그랬던 이성윤 전 지검장이 지난달 꽃은 무죄다, 이런 꽃은 무죄다라는 제목의 책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서 법무부 감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등 요직을 지냈지만 지금 검사들의 세상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검사 이성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전 지검장을 격려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지금 검사들의 세상, 이렇게 지칭한 것 같은데 전직 대통령의 말의 품격이라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용어 선택인 것 같습니다. 책 출판 기념회가 지난달 29일로 공교롭게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 선고와 날짜가 똑같았습니다. 그렇기는 했지만 타이밍상으로 볼 때 문 전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기소를 막았었던 이성윤 전 지검장, 이성윤 검사를 격려했다, 이런 점에서 문 전 대통령이 혹시 재판부의 1심 재판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자, 그러니까 이 전 지검장이죠. 저자는 야생화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러면서 얼음을 뚫고 나오는 복수초의 강인함에서 절제와 인내를 배우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복수를 꿈꾼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복수초는 이 전 검사장의 책의 한 장, 그러니까 한 챕터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부분을 인용한 것인데, 하지만 원수를 갚는다는 의미의 복수와 동의어라는 점을 착안해서 진짜 복수를 언급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복수초의 복수는 복복자의 목숨 숫자, 수복강령을 의미하는 꽃, 이 정도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지검장에게 얼음을 뚫고 나오는 복수초의 강인함, 또 우리 사회의 진정한 복수를 꿈꾼다, 이런 서평은 듣기에 따라서 원수를 갚는 복수를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느낍니다. 진정한 복수라는 말과 수복강령을 빈다는 복수초의 뉘앙스가 맞지 않죠. 글쎄요, 이 전 지검장이 어떤 복수를 해야 할 정도로 핍박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복수를 앞질러서 얘기했는가?
하여간 문재인 청와대에서 저질렀던 선거 개입에 대한 사고는 하지 않고 복수 운운하는 말은 상당히 듣기에 거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 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친문 정치 검사를 두둔하면서 말장난하듯이 복수 뭐 이런 운운할 것이 아니고 반성이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법원의 1심 선고 후 당시 기소하지 못했던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은 물론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중이죠. 국민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시작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결국은 그 배후로 선거 공작의 배후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점차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 판결문 곳곳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급되고 있죠.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판결문에서 문 전 대통령이 무려 14차례나 등장합니다. 4년 전 검찰의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이름이 45번이나 등장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았지만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도 기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어쨌거나 1심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치인, 그러니까 송철호 전 울산시장입니다. 정치인이 지역경찰 총수,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죠. 정치인과 지역경찰 정치인이 지역경찰 총수에게 상대 후보 수사를 청탁한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가. 그러면서 울산경찰청 정보계가 2017년 4월 작성한 보고서를 언급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문재인 의원, 당시 대선 전인이었으니까 아직 의원이죠. 그렇지만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지난해 총선에서 지금 소원은 송철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회자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보고서를 토대로 황운하 의원은 해당 보고서 등을 통해 송 전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막역한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황운하 당시 청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씨와 손잡고 불법을 저질러가면서 송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켰고 황운하 청장은 그 공을 인정받아서 그 2020년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판결문은 또 당시 문재인 청와대로부터 김기현 울산시장 주변을 수사하라 이런 하명을 받은 울산경찰이 관련 수사 사항을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부터 5월까지 무려 20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넉 달 동안 20차례면 따지고 보면 매주 한 차례 이상 되겠죠. 매주 한 차례 이상 울산시장 김기현 당시 시장 주변 수사 사항을 청와대에 보고했던 것입니다. 야당 후보의 수사 상황을 보고하는 자체도 불법이죠. 불법인데 재판부는 그 같은 불법이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수사 상황 보고서는 경찰청이 울산경찰청으로부터 보고서를 전달받아서 청와대 민정비서실과 반부패 비서실 이렇게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일선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매주 한 차례 이상 이렇게 청와대로 보고서가 올라간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일선 경찰 쪽에서는 뭔가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압박감을 상당히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만큼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주변에 대한 수사가 더 과열됐을 것이다. 이거는 뭐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죠. 다만 이번에 재판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 사람들이 하명 수사에 개입했는지 여부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판결문에서 문 전 대통령이 14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8번, 조국 전 수석은 8번 각각 언급됐습니다. 6번 각각 언급됐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2021년 4월 기소할 당시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다른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 두 사람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그때 당시에 불기소 처분하는 이유로
개입했을 것이라는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설명을 달았습니다. 권력 핵심부에 대한 기소를 피해갔던 것이죠. 1심 법원은 일단 기소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한답니다. 어쨌든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서 이번에 조국 전 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입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죄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과는 내용이 다른 내용이죠.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가운데 하명 수사 부분에서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죠. 그러니 이제 조국이나 임종석 이 사람들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 윗선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고검은 2021년 당시 국민의힘이 조국과 임종석 두 사람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국민의힘이 그에서 불복해서 항고를 했었거든요. 그 항고 사건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고검이 이번에 1심 선고 직후 형사부 주임검사에게 판결문과 증인신문 줘서 이런 수사 기록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KBS가 보도했습니다. 뭐 KBS가 뭔가 좀 달라지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들에 대한 재수사 여부는 지금 내년 초 정도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며칠 전 제 방송에서 제가 언급했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가 갑자기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는데 이것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수사에 대한 대비책 차원에서 방탄복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